여의도 사투리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썼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야 대표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 사투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 보고 만납시다. 여야 대표는 합시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 대표도 약간 살짝 바로 한 몇 시간 뒤에 화답이 있었죠. 오늘도 또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 주 안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고 그러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회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역시 그것도 거기서 이재명 대표와 제가 무슨 뭐 사법 시스템을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표님은 재판 앞두고 계시잖아요. 대승적으로 크게 합의할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만나게 되면 그런 논의를 진지하고 실용적으로 하겠습니다. 약간 뭔가 만나는 원칙은 정했는데 약간씩 다르네요, 지금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난 20일 얘기고 오늘 오전에도 굉장히 강조했어요. 당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장,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 만나자고.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예. 지금 어쨌든 민생이 시급한 문제들이 있고 뭐 AI 산업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될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갔다는 지금 이러한 국제 정서가 안보가 지금 상당히 매우 심각한 상황. 또 한반도의 안보가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또 지금 이 대한민국을 도대체 뭐 오랫동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이 13개의 혐의 그 내용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 의혹과 논란을 특검법에 담았잖아요. 예. 요것을 저희도 이제 조금 슬림화 시켜가지고 예.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여권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좀 빼가지고 이제는 좀 발의하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계속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21일 면담에서 요구했던 세 번째 예. 진실 요구에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진실 규명의 협조가 지금 특검법밖에 나는 절차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왠지 한동훈 대표가 자꾸 얼마 전부터 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우리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나 여권에서 그렇게 기대하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본인들의 바램과 다르게 나온다면 예.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가서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21일 면담 때도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사실 그게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에 지렛대 작용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의 협상력도 높여준 그리고 주목도 높여준 것이 있는데 이제 와서 본인 볼일 다 봤다고 늑장 부린다? 이건 좀 도의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수희 부위원께 추가로 질문. 지금 뭐 민생, 뭐 법안 이런 거 시급한 거 많은데 이런 거 좀 논의하자. 뭐 물론 지금 이 북한의 파병 문제도 있지만 그런 논의가 민생을 다뤄서 뭘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민생 관련된 법안 들고 여러 가지 법안 처리 보면은 민주당이 그냥 강행한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강행하는 저희만의 법, 저희가 주장하는 뭐 노랑봉투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양곡법이라든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서로가 합의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임위에도. 그리고 예.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사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기승전결 김건희 여사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쟁을 할 때 하더라도 또 민생을 챙겨야 될 땐 챙겨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김철영 교수님. 지난 20일 때는 몇 시간 만에 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그때 금방 만날 거라 얘기했는데 뭐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혹시 진짜 이재명 대표 아까 강소민 부위원장 말씀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뭐 1심 판결 이런 거 좀 나오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뭐 일단 한동훈 대표가 여야 그 이 대표회담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형식에는 의제가 좀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보면 이것이 여야 대표회담이 빚쟁이가 빚받으러 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재촉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사되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저는 제1당의 대표인 만큼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좀 나름대로 어떤 이 일당 대표로 좀 아우라를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저는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특히나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재촉하는 거는 뭔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가 있는 뭔가 것 같습니까? 이번 대표회담에서 뭔가 준비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면 저는 1차 회담 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예, 금융투자세에 대한 유예를 요구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유예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선물을 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내용을 좀 꺼낼 것 같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당론하고 좀 배치되게 제3자 추천 특검을 꺼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 게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가 채무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제3자 추천 특검을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자 추천 특검을 꺼내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그걸 덜컥 받아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다고 어느 정도 의견에 대한 공감을 표시해도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 얻은 게 있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거부를 한다면 세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발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명분을 찾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번 뭐 어떤 대표회담에 걸리는 거는 지금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뭐 정치적 덫이라고 얘기한 그런데 좀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정무 참모들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어떤 협치의 상징이기도 하고 아마 차기 대선에서 어떤 양자 구도도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회담은 남북 대화처럼 앞에서는 평화지만 뒤에서는 북한 핵 개발로 뒤통수 치는 것처럼 앞에서는 협치를 얘기하지만 굉장히 뒤에는 뭔가 노리는 수가 많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두 번째 여야 대표회담은 지뢰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정부팀에서도 좀 촘촘히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그래서 봐야 시간이 걸리는 그렇습니다. 것 같다. 예. 혹시 재판 기다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15일 날 재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5일이나 25일 날 두 번의 어떤 재판 기간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굳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불필요한 정치적 면죄부를 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15일, 25일 이후에 만나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4인 우리 그 정책위장 협의체가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생 협안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의 담판은 저는 25일 선거 이후에 해도 무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 한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보수 중진 또는 뭐 보수 책사 이런 표현을 좀 받으셨죠. 윤여준 전 장관인데 오늘 오찬이 좀 있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좀 보시면요. 이런 모습인데 일단 오늘 나온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오찬 모습 그것부터 좀 확인해 보죠. 아이고, 먼저 오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아이고, 제가 먼저 왔어야 돼요. 남양주로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별 말씀을요. 네. 거기까지 오실 만큼 한가하시면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뭐, 나라 형편이 국제 정세나 뭐 국내 상황이나 경제 문제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도 그러나 대통령이 저렇게 군인 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적인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뭐니 해도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급선무터 같은데 오히려 배포가 큰 양반이라 그런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잖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 나오셔 윤여준 전 장관이가 방송국에 통화를 했는데 뭐 어떤 얘기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 설명을 안 하시고 말을 좀 아끼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만나자고 얘기가 나는데 뭐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중진 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취지를 하면서 만나자고 그랬다는 설명만 하시더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윤여준 전 장관 만났죠. 근데 앞서서 지난 9월에는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났어요. 그럼 뭐예요? 약간의 보수 쪽, 보수 성향에 있었던 분들,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중진들과 잇따라 만나는 거거든요. 앞선 또 다른 만남도 있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철현 교수님, 이 대표의 행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일단 저 두 분이 보면 다 나라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분들 입을 통해서 저분들이 어떤 나라 걱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직접적으로 아마 대척점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차기의 어떤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수 원로들을 만나서 어떤 보수 의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환을 하고 나누게 되면 상당히 중도 확장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저번에 그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이 좀 주목된 이유가 김종인 전 위원장 이번 총선 때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 당의 예. 선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예, 역할했죠. 그래서 저는 아마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의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준석하고의 이준석 어떤 당과의 어떤 차기 대선의 어떤 연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음 대선 또 5% 이내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준석 뭐 이 후보나 아니면 개혁신당이 나름대로 캐스팅 보트를 질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포석으로 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보석입니까? 해석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 네, 일단 이재명 대표로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앞으로 전 대선을 위해서 중도 확장성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상돈 교수 그리고 윤여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수를 빼버려도 중도층이라고 해도 맞을 만큼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보수인 거지 사실 중도에 가까우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사실 존경받는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넘어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 상당히 좋은 일이고 이것들이 나중에 혹여라도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도울 줄 압니까?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큰 그림을 차원에서 좋은 말씀 들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11월에 잇따라 1심 판결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무슨 릴레이 모습이 있다는데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사들을 재판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 자체가 흉기입니다. 검찰은 즉각 위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무슨 지금 재판 앞두고 무죄 뭐 서명 릴레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데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영상은 잠깐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릴레이 서명운데 의원들이 저렇게 써면서 나 서명했습니다. 뭐 인증을 하는 거예요. 뭐 이재명은 무죄하고 누구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원 압박하는 겁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철현 교수님. 이거 좀 재판부 사법부는 조금 부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자꾸 엄청난 부담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아마 예.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저런 것들을 릴레이를 하게 되면 사법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특히 그 15일 날 선고일 날 서초동 그 법원 앞에 다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집회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지금 아마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판결문을 써야 되는 아마 우리 담당 판사한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아마 지난 총선 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던 분들이 어떤 정치적 보완을 하는 보려고 보완을 해야 될 때긴 하겠지만 과연 저런 식으로 하는 그 부분들이 맞을까? 특히 저는 서명운동이 저는 지금 하고 2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것이 그럼 100만 명도 안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보훈 운동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니 이게 선거 전이라고 하면은 그 말이 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 국회의원 돼가지고 앞으로 임기가 거의 4년 남았어요. 대선 이후에도 본인들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제가 통과했잖아요. 예. 필리버스터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공감이 안 되니까 본인 이름 걸고 필리버스터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기소가 정치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는 나름대로의 본인들이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 선고를 생중계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압박인 거예요. 그럼 본인들도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의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지 뭐 그 외에 뭐 다른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보훈성으로 봐야 되나 자발적인 것으로 봐야 되나 두 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법부나 법원은 조금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